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고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만에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 하면서 특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게 나올까 관심사인데요. 네, 자본시장 선진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요.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3,100선을 넘었고요. 이전에 고점이 3,130 정도 되네요. 고점을 위해서 또 돌파하기 위해서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는 뭐 좋습니다. 조정인데 그렇게 두렵지 않은 조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네, 또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종목 이야기 머닝 전략 가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또 관심 있는 두 종목 보고 비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산주 가운데 두 종목이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수주, 소위 잭폿을 터뜨리면서 관심이 있고요. 한편에는 또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 두 기업을 비교하는데 일단 조선방산원전 이들 섹터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세이긴 합니다. 섹터 동향, 주가 동향 전반적으로 먼저 좀 보죠. 일단 섹터 동향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방산 원전 이제 조방원이라고 부르죠. 네. 이쪽 섹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산주들을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현대로템의 수주 계약 건 때문인데 일단 섹터 전망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지금 한동안 계속 방산주가 굉장히 신고가를 달리다가 60일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상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유도 분야도 그렇고 방산물자 수요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이란의 이제 전쟁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실질적인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기업들을 좀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져왔었던 두 기업이 딱 그 양극단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이 다시 확산되거나 전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은 낮죠. 네. 그러나 이제 안보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별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두 기업 비교인데요. LIG 넥스원부터 좀 얘기할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딱 바로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주로 미사일들이 이제 오가 있으니까요.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계속해서 미사일로 공중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IG 넥스원 직접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시스템과 함께 급하게 올라왔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들어가는 국면이었던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올라왔었던 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피로감 때문에 또 빠르게 조정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미사일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RTX나 로키드 마틴 이런 쪽인데 글로벌리 생각했었을 때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정도 되는데 지금 LIG 넥슨이 38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4배, 현대로템이 30배 이 정도인데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좀 슈팅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요. 밸류를 따져보면 싸지 않다.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대로템은 사실은 기대감이 있었고 폴란드 2차 수주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현실화됐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팔아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방면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대로템이 이번에 들어갔었던 추가 180대 계약이 대수는 똑같거든요. 1차랑 똑같은데 계약 규모가 8.8조 원이라서 거의 대략 한 93% 정도 증가했어요. 어림잡아서 이제 2배 정도 계약 규모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대수가 똑같은데 계약 규모가 2배다. 훨씬 더 고성능의 전차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일단 또 두 번째로 고무적인 부분이 원래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방식이 또 채택이 될 건데, 일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전차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생산 기지화의 포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조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위 세로 뉴스가 나오면서 고점에 비해서는 음봉을 만들고 1% 조정인데요. 그럼 아까 이제 LIG 넥슨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비교하면 밸류가 싸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로템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요? 룸이 있어요? 이번 규모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에 해소가 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180대 첫 번째 계약건이 아직 다 인도가 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2차 계약을 또 했다? 이거는 폴란드 정부가 이거를 확실하게 밀어보겠다라고 공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LIG 넥슨과 현대 로템을 비교했는데요. 방상주 가운데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로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오늘 준비하신 유망주는요? 제가 가져온 유망주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리가캠. 네. 사실 바이오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C, 항체약물 접합체 가진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7월 1일에 이번에 리가캠 바이오가 글로벌 R&D 데이에서 발표를 한 걸로 봤을 때 지금 기존에도 임상이 들어가고 있는 게 5건이 추가가 되었고 27년까지 15건을 더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조금 이제 움직임들이, 기대감들이 있죠. 리가캠 바이오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딛고 올랐네요. 12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은 매수가는 사실 12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 정도,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약물이고 N2 대비해서 부작용도 적고 효율성도 높고 비용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격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만 6천 원, 목표가가 16만 원인데 손절가가 9만 원이면 저 아래에 있는데요. 팔지 말란 얘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